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IS가 22일 벨기에 브뤼셀 연쇄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다수의 벨기에 현지 언론에 따르면 IS는 이날 밤 인터넷을 통해 우리 형제들이 자살 폭탄 벨트와 폭탄을 품고 자벤텀 공항과 또 브뤼셀 지하철역에서 최대한의 죽음을 가져오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IS에 대적하는 모든 국가에 이와 같은 결과로 답했다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알라의 허락 아래 결과는 참혹하고 끔찍할 것이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직후에도 IS가 낸 성명을 보면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세 차례 동시다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벨기에는 말 그대로 아비 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브뤼셀 자벤텀 국제공항 출국장 내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 체크인 데스크 8번부터 9번 사이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또 천장 타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염이 번졌는데요. 첫 폭발 뒤에 20초 정도 지나서 AA항공 체크인 데스크 4번과 5번 사이에서도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 10분쯤에는 브뤼셀 메트로 1호선 말베이크역에서 또 한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공항 폭발 직후에 브뤼셀 전역에 테러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격상을 하고 브뤼셀 공항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폭발 테러가 발생한 말베이크역은 또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당시 테러가 이 EU 직원들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지하철역 연쇄 테러로 지금까지 총 34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 마이와르 브뤼셀 시장은 이날 브뤼셀 지하철 폭탄 공격으로 20명가량이 사망을 하고 10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 가운데 23명은 중상으로 밝혀져서 사망자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날 새벽 강금실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 망하려면 곱게 망하라는 오래된 교훈이 있다라면서 미치려면 곱게 미치든가 마음으론 이미 탈당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금실 전 장관은 아무리 금배지가 좋다고 한들 당을 그렇게 통째로 내주고 싶냐라면서 영혼을 팔아먹은 인간들이라는 조금 강경한 그런 어조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강 전 장관은 이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마자 바로 이날 오후에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강 전 장관의 독살은 비례대표 명단 확정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그리고 또 사퇴설 등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더민주의 현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더민주의 이번 비례대표 명부 원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던 인사들이 당선 안장권에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참여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냈던 이 강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강 전 장관은 트위터 내용에 대한 채널A의 인터뷰에 대해서 바로 거절을 한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후에 기자에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명백한 거래인데 더럽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비례 2번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말로 역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최근 강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자신을 도왔던 충북 제천 단양의 이후삼 후보 지지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할 4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추천 공모에 남성 441명, 여성 224명 등 모두 665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20번 정도까지는 안정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4.13 총선 비례대표 1번은 지난해 KT에서 개발부문 첫 여성 전무로 승진을 해 현재 LOT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송희경 전 KT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단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남자 비례대표 중에 첫 번째로 지명이 된 이종명 전 육군대령은 지난 2000년 6월 DMZ 수색 정찰 중에 부상당한 후 후임병을 구하려다가 쥐레를 밟아서 두 다리를 잃은 바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인사들로도 이미자 한국 노총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과 문진국 전국 택시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각각 3번과 4번을 받았습니다. 친박계 추천 인사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과 또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안정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6번은 김규환 국가품질명장이 받았고요. 김종석 당 여의도 연구원장과 프로 바둑기사인 조은현 구단은 각각 10번과 14번을 받았습니다. 역사교과서로 김무성 대표가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9번에, 또 여성과학자인 조명희 전 국가우주위원은 19번에,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16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여성 비율이 5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당 국민공천배심원당이 현재 제의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일부 명단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금 막다른 길에 내몰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22일에 유 전 원내대표의 공천 결정을 또 미루고 23일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천 불가 방침이 명확해졌다라는 것이 안팎의 시각인데요. 일각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의 무소속 출마를 봉쇄한 뒤에 후보 등록 기간에 다른 후보를 내세울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 전 원내대표 스스로 불출마를 할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23일까지 탈장을 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유 전 원내대표 측 한 관계자는 사실상 무소속 출마로 마음이 굳혔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찾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심지어 청와대에서조차 당 지도부가 왜 빨리 결정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부담을 키우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제 새누리당 총선 이슈는 유승민 하나밖에 없어졌다, 점점 망해가고 있다라는 자주 섞인 뒷말도 무성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 기소된 BJ들이 미성년 여성과 실제 성행위 장면도 방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A양과 남성 2명의 2대1 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에게 방송한 혐의로 오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을 지난 1월 기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7일 자정쯤에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자신에게 유료 아이템을 전송한 380명에게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에 2만 원 이상을 낸 유료 시청자에게 이 성형의 장면을 20여 분 정도 방송을 해주고 700만 원을 받아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채팅으로 섭외한 A양에게는 출연 대가로 5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단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하고 풀어줬지만 A양이 미성년자인 점을 확인을 하고 다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2차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받아 돈을 벌기 위해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산이 돼서 BJ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신체 노출 문제로 인터넷 방송사로부터 방송 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전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방송 플랫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해당 방송국의 임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발언으로 또 영구 정지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가만에 출연한 추억의 가수 주주클럽의 주다인이 병마와의 싸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JTBC 투이 프로젝트 슈가맨에서는 꽃미남 밴드 모노에 이어 주주클럽 주다인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독특한 음색의 록밴드 가수로 이름을 날린 주다인이 슈가맨에서 나는 나를 부르면서 등장을 하자 판정단과 출연진은 떼떼떼를 부르면서 모두 함께 따라 부르며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주다인은 오히려 활동 당시보다 더욱 예뻐진 미모를 과시해서 관객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독특한 가수로 주목받은 주다혜는 어느 날 갑자기 또 활동을 중단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다혜는 활동을 하던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치 3개월 입원을 하고 퇴원해서 쉬었다라면서 이후 솔로 음반 준비에 갑자기 또 몸이 아팠다. 혈액암에 걸려서 쉬어야만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다혜는 혈액암 판정을 받은 것은 3년 전쯤으로 솔로 앨범 녹음 도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응급실에 두세 번 실려갔다며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고 천장이 뱅글뱅글 돌고 혈압이 180까지 치솟았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또 주다혜는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멤버들에게 앨범 마무리를 부탁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울컥한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주다혜는 음반 작업을 다시 재개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알려줬습니다. 주다혜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곡 작업을 하고 있고 올 봄에는 들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중화권에서도 러브콜이 좀 있어서 현재 얘기 중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으로부터 인격 비하 발언을 들었다는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해욱 부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자신만의 말도 안 되는 운전 방법을 강요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전 운전기사 A씨는 이해욱 부회장이 입만 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심한 욕설은 기본이고 인격 비하 발언까지 서슴없이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는 것은 이 부회장을 거쳐간 수행기사라면 무조건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운전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가 된다고 합니다. A씨는 또 이해욱 부회장이 사람을 일회용처럼 쉽게 버리기 때문에 현재 기사가 있는 상태에서도 상시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종 면접은 이 부회장이 직접 훈련 중인 예비기사는 운전대에, 또 기존 기사는 조수석에,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비기사가 만약에 마음에 들면 이 부회장은 기존 기사를 즉석에서 잘라서 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운전기사인 B씨는 자신이 내비게이션이자 도로에서 차량 중개자였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 B씨는 이 부회장이 운전석에 앉는 순간 운전기사들은 조수석에서 도로 차량 중개를 해야 한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 B씨의 중개 속도가 차량 속도를 못 따라가면 똑바로 못해 XXX 등등의 그런 폭언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 문 4군데에 물티슈를 구비해 놓고 손잡이를 항상 닦아 놓고 또 페브리즈를 운전기사 몸과 차에 항상 뿌려대야 했다고 하고요. 또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을 때 미동이라도 느껴지면 운전석을 발로 차거나 어깨를 툭툭 치며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했다라는 증언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림산업의 관계자는 그런 일들은 전혀 없다라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고소를 했을 것이다. 일부 기사들의 과장된 얘기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종구 이화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림의 진정성 있는 게임이란 제목으로 사실이라면 이 회사는 최근 두산과 더불어 진정성이 있는 경영 이념을 포장해서 홈페이지에 선전해가면서 고객과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또 속으로는 딴짓을 하고 있는 진정성 게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사기업이라고 혹평을 내놨습니다. 이 편한 세상으로 유명한 대림산업의 광고 카피는 진심이 짓는다인데요. 이 광고 카피가 참 무색해지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